평화로워 보이는 아시아의 국제무역도시 베트남 하노이. 이곳에서 응우옌 반 푹은 한국과의 무역을 중개하며 꿈을 키우는 30대 후반의 사업가입니다. 푹의 사무실 창밖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도시의 실루엣은 그의 미래만큼이나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이 평온한 무역 시장 위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를 짓누르며 무역 파트너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 일방적인 투자와 양보를 강요받는 이 냉혹한 현실은 한국 기업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둔 푹에게도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가 격변하는 이 혼돈의 시기, 한국과의 외교적 결단이 한 베트남 사업가의 삶과 꿈, 그리고 아시아 무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상황 소개와 배경 설정. 평온 속의 긴장.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무역 중개 일을 하고 있는 응우옌 반 푹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강한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 비즈니스의 80% 이상이 한국 파트너들과의 거래일 정도로 저는 한국의 성장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며칠 후면 부산에 있는 미래테크라는 훌륭한 회사와 5년간의 장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제 회사의 성장은 물론 베트남 현지 생산 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제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무역 뉴스는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이미 상수가 되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보호무역의 벽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자 제 마음속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거센 바람이 아시아를 휩쓸고 있었고 이 바람은 한국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한국마저 미국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은 커지고 이는 곧 우리 베트남 협력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장기 계약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매일 아침 뉴욕타임스 기사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끈기와 기술력을 믿지만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미래테크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제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대표님 모두 이 불확실한 시기가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국제적 불확실성에 발목 잡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디 한국이 현명한 해법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베트남의 작은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 문제 발생, 투자 압박의 그림자. 결국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은 마치 전염병처럼 아시아 무역 시장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이 미국의 압도적인 요구에 굴복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결정권까지 위임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저는 직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칼날이 이제 한국을 향할 차례라는 것을. 한국의 미래테크 박 대표님도 제게 불안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푹 사장님, 우리도 곧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도 막대한 투자를 강요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이 올까봐 가장 걱정입니다.
박 대표님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님은 결국 재계 계약 일정을 잠시 미루자고 조심스럽게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5년 장기 계약을 섣불리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 사업의 직격탄이었습니다. 미래테크와의 계약은 이미 베트남 현지 생산 계획과 금융 스케줄까지 모두 맞춰놓은 상태였기에 계약 연기는 저에게 심각한 자금 유동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겨우 이만큼 일궈놓은 내 사업이 이 거대한 국제정치의 흐름 때문에 좌초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박 대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동맹국인 일본에게조차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는 이 냉혹한 현실을 보며 저는 한국이 과연 이 거대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기술과 기업가 정신이 이런 부당한 요구 앞에서 꺾이는 것은 세계 무역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망감 속에서도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강하고 현명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 사업의 운명뿐만 아니라 아시아 무역 시장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3. 사건 전개일 희망을 보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제 사업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의 예상은 한결같이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신들은 일본이 이미 막대한 양보를 했기에 한국도 이보다 더 적은 양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보도들은 제가 한국과의 계약을 미룬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저는 미래테크와의 계약은 한동안 물 건너갔다고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지켜본 한국은 결코 쉽게 무너지거나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냈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며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끈기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뭔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냥 앉아서 당할 나라는 아니다. 저는 매일 새벽 하노이에서 서울 시각에 맞춰 협상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의 협상단이 원칙과 실리를 모두 지키는 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뚝심에 깊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시아의 작은 사업가에게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하기를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사건 전개 이 반전의 기사. 며칠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마침내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곧바로 뉴욕타임스 NYT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기사는 협상 결과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헤드라인과 내용은 저를 포함한 전 세계 무역 전문가들의 예상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NYT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전반적으로 부담이 덜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더 많은 양보? 한국이?
아니, 정확히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NYT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째,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 기업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손해를 감수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위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게 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특히 NYT가 한국의 협상 결과를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며 심지어 선진국 일본보다 한국이 한 수 위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한국은 막대한 투자 규모를 제시하는 대신 원칙과 논리로 무장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낸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치밀한 협상력과 외교적 뚝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강력한 자신감과 희망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사업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의 박 대표님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승리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저와 같은 모든 파트너들의 승리였습니다. 사건 전개 3실리 외교의 승리. 뉴욕타임스 기사를 정독하는 내내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미 투자액이 일본보다 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방어의 근거로 활용하고 동시에 투자할 프로젝트의 안전장치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협상단이 얼마나 해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리 외교였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의 박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의 불안감은 온데간데없고 확신과 흥분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대표님 역시 뉴스를 확인한 후 푹 사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묻지마 투자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해줬어요. 이제 불확실성을 털고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 재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승리가 우리 사업의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과의 거래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박 대표님도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니 저희도 베트남 시장 개척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푹 사장님, 곧 계약서 들고 하노이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쾌거는 단순히 국가 간의 협상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평범한 중소기업 협력사의 삶과 꿈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원칙을 지키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와 함께 일한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뚝심과 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복했습니다. 6. 해결, 깨달음 1. 계약 재개와 안도. 며칠 후 박 대표님이 드디어 하노이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베트남식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의 협상 승리에 대한 기쁨과 안도감을 나누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협상 직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덕분에 우리는 이제 미국발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짐을 내려놓고 오직 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대표님과의 5년 장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그 서명이 단순히 두 회사 간의 약속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외교 역량이 보증하는 신뢰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 생산 라인의 운영을 더욱 안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의 사업 규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일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단순히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외교적 원칙과 신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막대한 양보 없이 바로 이 신뢰와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전 세계 기업들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저는 박 대표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대표님, 한국과의 거래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더욱 오랫동안 그리고 더욱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활력을 찾았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외교적 저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국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7. 해결, 깨달음, 이 한국에 대한 존경심.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베트남 현지 무역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가 일본과의 협상 결과와 한국의 협상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승리를 강조한 기사는 현지 무역 잡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현지 무역 잡지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제 진심을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교적 성공은 국제 협상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외교적 승리는 전 세계 약소국들에게도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원칙으로 무장하면 충분히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불안감에 떨었던 저의 솔직한 깨달음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정의롭고 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외교적 뚝심과 지혜는 저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처럼 강한 끈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은 이제 제 사업의 핵심을 넘어 저의 인생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외교적 쾌거가 지속되기를,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기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 감정적 결말, 새로운 미래.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날 밤, 저는 하노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한국과의 무역이 가져올 밝은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강력한 신뢰와 확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제 사업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제 가족의 행복까지 함께 책임져줄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이번 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신뢰와 존경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압력 속에서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실질적인 국익을 쟁취해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도 한국처럼 강하고 현명한 사업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처럼 원칙과 실리를 지키는 파트너와 함께라면 어떤 세계적인 위기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여 베트남 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저의 현지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노이의 밤 공기가 유난히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외교 역량과 기업들의 뚝심에 감사하며 그들의 곁에서 함께 성장할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한국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긍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